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MBC 이지성 기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건 무슨 일이 좀 있으셨죠? 조금 다쳤었는데 그러게요. 충분합니다. 네, 걱정하지 지금 마시고. 예. 목발 짚고 다니시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빨리 빠져서.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홍콩 소식 잠깐 속보 전해드리고 뉴스 3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구의원 선거가 있었죠. 민주파가 아마 압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최종 결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친중파는 극소수에서만 지금 당선이 됐고요. 거의 대부분 민주파가 지금 당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최종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난 주말 일본 신문들의 보도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네네. 산케이 신문, 뭐 극우 신문이죠. 네.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접근을 해왔고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WTO 제소 절차까지 보류했다. 네. 요미우리 신문 여기도 보수 계열인데요. 네. 역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로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컸는데 미국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압박을 했다. 후지 TV의 표현은 훨씬 원색적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한국이 멋대로 흥분하고 허들을 올린 뒤에 자폭을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의 미숙이 드러난 거다라면서 도를 넘는 표현까지 해냈는데요. 멋대로 말했군요. 네, 근데 네. 보수 언론들뿐만 얘기했으면은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 좀 가늠이 안 될 텐데 네. 톤은 뭐 확실히 다르긴 했지만 이 진보 쪽인 아사히 신문도요. 네. 아예 아베 총리의 말을 빌어서 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고 한국이 물러서는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강력히 반박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뭐 거의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양국의 합의 내용과 이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을 하고 있고 네. 또 외교 정책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 네. 그리고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아베 총리를 겨냥해서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네. 이례적으로 이런 표현도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이례적인 비판인데 네. 그래서 이 청와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표현 정말 써도 됩니까? 그대로 쓰시라. 그러니까 청와대 분노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근데 우리 정부의 결정은 조건부 연장, 그러니까 유예적인 뭔가 조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회가 아니라 잠시 연기하겠다. 예. 일본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예. 결정되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일본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게요. 지금 2개를 얻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한 몸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했던 건 일본이 우리나라의 안보, 신뢰를 이유로 수출 규제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렇죠. 근데 이 수출 규제 논의 창구는 원래 일본 경산성과 우리나라 산업부 사이에 수출 통제 협의회라는 기구가 원래 있습니다. 네. 국장급 대화인데요. 네.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본이 3년 동안 거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들어간 거는 7월이었지만 예. 3년 동안 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3년간 안 됐었어요. 네. 예. 근데 그 전에는 뭐 이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일본이 그 전부터 한국과 대화할 의지가 마음이 없었다라고 네. 해석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도 하지 않은 WTO 제소했던 건데 이번에 일본이 태도를 바꾸어서 이 수출 통제 협의회를 열겠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꾸니 자연스럽게 WTO 제소 절차가 중지가 된 거고 예. 애초에 이게 원인이었으니 지소미아도 일단 종료 결정을 유예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지금 일본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대화 테이블에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해 나간다면 지금 멈춰놨던 시기엔 다시 흘러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정의용 실장이 어제 You try m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이렇게 시험하면 우리를 이렇게 자극하면 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아무튼 이게 주말 내내 논란거리였는데요. 네. 그래서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짚어볼 계획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오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다자 외교 행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세안 하면 뭐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미국, 중국 이쪽이 중요하고 아세안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아세안 인구가 6억 5천만에 달하고요. 어유 맞네요. 지금 현재 연 5.3%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국의 제1의 교역 상대는 중국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데, 근데 중국 정부는 뭐 아시다시피 규제도 많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임금이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매력이 또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금 중국산 수입품에 이제 매겨질 관세, 뭐 지금 뭐 분위기가 또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항상 문제였고요. 그렇죠. 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세안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고 실제로 이미 아세안 국가에 설립된 우리나라 그 한국계 신설 법인 수가 3,600여 개입니다. 그래요? 중국이 예. 900여 개인데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핵심적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의 장도 열리고 있지만 네. 경제 교류의 장이 동시에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예. 동시에 한 아세안 기업인 500여 명도 모여서 CEO 서밋을 가질 예정입니다. 뭐 이거저거 얘기할 것 없이 그러니까 잔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 정상회의는 네.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잔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어제 저녁 6시쯤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아직 경찰은 뭐 유서가 발견됐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아직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감식은 어젯밤 9시 반쯤 끝났습니다. 네. 구 씨는 2007년도에 걸그룹 카라로 데뷔를 했었고요.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었어요. 네. 불과 이달 초만 해도 일본에서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매를 했었고 또 숨지기 이틀 전만 해도 그 일본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국을 했었고요. 그 전날인 토요일에는 SNS에 잘 자라는 예. 의미심장한 예. 말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동안 팬들과도 SNS를 통해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충격을 더하고 있고요. 네. 그 구하라 씨는 지난해 남자친구와의 폭행 시비 때문에 법적 다툼을 벌인 뒤에 지속적인 온라인 악성 댓글에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된 적도 있는데요. 예. 또 지난달에는 절친했던 가수 설리 씨가 또 그러게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그래서 설리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했던 구하라 씨가 혹시 그 베르테르 효과에 의한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정확한 사인은 뭐 경찰의 결과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네, 고인을 위해서나 유족을 위해서나 섣부른 뭐 추측 이런 것들을 좀 삼가하고 일단 경찰의 공식 발표를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의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